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도로 곳곳이 하얀 눈으로 덮인 가운데 추위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높게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돼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비가 내리는 곳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어서 빙판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집 마당 논밭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내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 56건의 출동이 있었고 이 중 7건은 자칫 산불이나 주택 화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군이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돌봄 프로그램 펀키즈런을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교육발전 특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방안으로 결혼 이주 여성 15명이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들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면서 제도 홍보를 강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신청 희망 차주는 오는 31일까지 위텍스나 시군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김명기 횡성군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횡성군수입니다. 김명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횡성군이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하게 된 배경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둔내면은 이제 KTX 둔내역이 있고 그 고원 관광지로선 모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체류하지 않고 일일 코스로다가 이제 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그렇게 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못 미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한 4년 동안 둔내 체리형 관광지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이 마침 그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말부터 접수한 이제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12개 지역을 선발한 가운데 횡성군이 선정이 된 건데 그럼 도시재생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중심 지역이 둔내가 이제 한 14만 1천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둔내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국비에서 한 1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인데 희소 자원인 철기 시대를 주제로 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근 관광객 68만 명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이번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설 시설과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둔내 지역이 그 철기 시대 문화 유적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걸 테마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체험장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철기 히스토리움이에요. 철기 히스토리움. 히스토리움. 네. 네. 그래서 이 주거 유적을 보존하고 또 철기 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 특산물 판매하고 숙박을 결합한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요거는 저희는 그 철기 주거 보호각이다 이렇게 지금 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둔내 로컬 하우스 오시면은 교통과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터미널을 이제 새롭게 조성을 해서 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한 걸 준비해 주셨지만 이제 이게 스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좀 다른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을 높이고요. 또 철기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문화 정체성을 좀 견고하게 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행성이 이제 유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적을 새롭게 이제 그 있던 유적을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 문화의 정체성도 높이고 또 이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접근성을 잘 강화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도 이제 개선을 하고 또 이제 둔내가 이제 우리 펜션 단지 그리고 121 스키장 또 도마도도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케팅 전략 그런 것들을 해내서 그 모든 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교통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죠. 관광객들이 가장 또 중시하는 부분이 교통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거기 스마트 시티가 이제 금년 말이면 이제 완공이 되면서 그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것들도 이제 둔내 관광 명소로 등장을 할 겁니다. 예, 이런 부분도 더 앞으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야말로 3박자가 고루고루 다 맞춰져야 관광객들이 재방문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 도시재생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도 연계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저희들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쵸. 주민의 의견도 이제 반영이 좀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 그다음에 지역 기업체 또 우리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재단 이런 관광업계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꼭 높여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뭐 시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트워킹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킹이 잘 되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지역 전체의 경제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과 마을의 뭐 환경 개선, 사회 통합도 이루어지겠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일자리가 얼마나 느는가잖아요. 그래서 한 24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는 약 한 한 1,000억 원 이상, 1,047억 원 이상 이런
생산이 유발될 것이다. 예? 고냉지 채소나 도마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약 한 76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은 이제 240개 정도로 정도인데 예상을 하시고 일단은 공사 초기에는 이제 공사 인력들이 이제 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예. 그런데 그 사후 유지 관리에서는 약 한 50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 인력과 사후 유지 관리 부분 말씀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언급해 주셨는데 계획하신 대로 모쪼록 잘 추진이 되기를 앞으로도 지켜보겠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통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못다 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느 그 시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철기 시대가 저희가 한 2,3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한 그 희소한 역사적 자산이 행성에 남아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둔내면이 2,300여 년 전에도 사람이 정주에서 살았다는 그런 자긍심도 높여가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둔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둔내면의 2,300년의 역사, 또 문화, 또 현재 있는 농업과 우리 고냉지 지대의 관광, 펜션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특별한 지역으로 재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저부터도 철기 시대는 교과서에서만 듣던 이야기인데 이걸 직접 뭐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횡성에 단순히 한우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을 위해서라도 또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안전 문제 포함해서 두루두루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명기 횡성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감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죠. 여러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마스크 쓰는 분들이 다시 늘었습니다. 맞아요. 네, 독감 환자 숫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첫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4주 사이 약 14배가 늘었습니다. 매년 11월에서 4월 사이 우리나라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데요. 올해 특히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유로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는 독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감소됐다는 원인이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두 가지 바이러스 아형이 동시에 돌고 있어서 더 전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침,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 증상을 함께 보이는데요. 발열이 있을 경우 검사를 하면 2분의 1 이상의 확률로 독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독감 유행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역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워낙 지금 독감이 유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반은 30% 이상이 지금 독감으로 결석이 되어 있고 지금 아이들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고 있는 교사들도 지금
두 분이 확진을 받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이제 지금 그래서 다시 또 마스크 다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소독하고 또 이런 아침에 열 체크하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외부에서 또 걸려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로 인해서 이게 전파가 너무 쉬워요. 들어보니 독감 유행을 어린이집에서도 크게 실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독감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좀 전망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함께 늘고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에 줄던 코로나 환자도 12월 말부터 급증 추세고 기침과 고열로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도 9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호흡기 질환이 아직은 정점을 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고 특히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고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최근 증상으로는 독감과 폐렴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과 폐렴, 감기 바이러스 증상은 큰 차이가 없고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이 호흡기 감염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주 성지병원 내과 김현식 센터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엔 확연하게 기침, 인후통,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때쯤에는 많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처럼 발열과 동시에 있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고요. 독감이 워낙 많아서 발열이랑 기침 증상이 있다면 독감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체감상 열나면 2분의 1 확률로 독감, 2분의 1 이상의 확률로 독감인 것으로 좀 보이고요. 독감과 폐렴이 같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침하시면 옷이나 휴지에 가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되고요. B형은 요즘에 걸리시는 분은 독감의 예방접종 맞아도 몇 분은 걸리셨지만 절대 다수는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방법과 주의사항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강조하는 건 예방접종입니다. 네.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 중에도 지금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럼에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바로 이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바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2주 정도의 면역이 생기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네.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서 호흡기를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잘 닦아야 합니다. 또 열이 날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꼭 독감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역이 생기는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도. 하지만 아직 겨울이 좀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이제라도 맞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거고 뭐 특정 성분 때문에 못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예방주사처럼. 그런 분들은 잘 사전에 체크하셔서 뭐 건강관리 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모두 예방에 동참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신림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업체가 산림 무단 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주 신림면 신림 3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신림면 신림 3리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A 업체 관계자 1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에 송치가 된 건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원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0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 허가 없이 임야나무 282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입니다. 또 A업체는 당시 농지에도 신고 없이 벌채를 진행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신림 3리 일대에 3만여 제곱미터의 총 발전량 5,02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발전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벌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를 하다가 적발됐고 시는 A업체에 올 6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6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해당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집중호우 시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섭 신림 3리 태양광 발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2020년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며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나무를 잘라낸 뒤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는 주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의 백지화를 원하는 모양이네요.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 합리적인 이유인데 모쪼록 잘 조율이 돼서 앞으로 문제 없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횡성 소식 들어보죠. 횡성군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요? 네,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근로자 유치와 사회통합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 적극 추진됩니다. 횡성군과 송호대는 지난 8일 김명기 횡성군수 이경중 총장을 비롯해 양측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정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과 대학은 협약을 통해 우선 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 기업체들도 동참해 유학, 취업, 이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횡성군이 송호대와 이 같은 협약을 맺은 이유도 있을 텐데 좀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네, 송호대 국제교육원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근로자 대상 2025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도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및 근로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송호대는 횡성과 인근 지역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 과정 개설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 자격 신청과 사증, 즉 비자 신청 때 가산점이나 한국어 능력 입증을 면제받을 수 있고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급수에 해당하는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이 2년 연속 재해 예방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요? 네, 평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평창군은 지난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가 됐습니다. 군은 기관장 관심도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풍수의 생활권, 급경사지, 스마트 계측관리, 소하천 등 재해 예방사업 전반에 대해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 점검은 행정안전부에서 상하반기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사업장 안전관리와 조기 발주 여부, 예산 신속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해 내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